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너무도 유명한 러시아 화가 마르크 샤갈의 그림입니다. 샤갈을 프랑스 화가로 아는 분들이 많지만 샤갈은 러시아 화가입니다. 하시디즘 유대교 가족에서 태어난 샤갈의 본명은 몹샤 하츠켈레비치 샤갈입니다. 몹샤는 모세를 말하죠. 1887년 벨로루스 비텝스크에서 태어나 1985년 프랑스 생폴 드 방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99세의 장수를 누렸습니다. 샤갈은 비첵스크에서 그림을 시작합니다. 나이 20세인 1906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그림 유학을 떠납니다. 이후 1910년 비나베르의 후원으로 프랑스 유학을 갑니다. 파리의 라 리슈라고 하는 예술가촌에 머물며 공부하고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간 샤갈의 그림에서는 피카소와 마티스의 영향이 나타나죠. 한국에서는 김춘수 시인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 덕분에 잘 알려진 나와 마을도 이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은 샤갈의 고향 비텝스크를 배경으로 소와 샤갈의 얼굴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진 형태는 입체파 영향을, 순수한 색채는 야수파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이 소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초현실주의에 닿아 있죠. 러시아 혁명 전인 1914년 샤갈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917년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기에 샤갈은 고국에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이때의 그림들이 샤갈 인생 최고의 작품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산책도 그 시기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산책을 이해하기 위해 1917년 러시아의 상황을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원인은 복잡 다양하나 직접적으로는 두 차례의 전쟁 패배였습니다. 1905년 럴 전쟁 패배로 제1차 혁명으로 불리는 피에이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14년 시작된 1차 세계대전에서 500만 명이 넘는 무참한 러시아 군인들의 희생과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생활고는 1917년 2월 시민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세워진 임시정부가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하자 민심은 볼셰비키로 기울어져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볼셰비키는 정부 집행기구로서 인민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대해 샤갈은 열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아방가르드 예술이 혁명 정부의 기치와 맞아떨어진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품었죠. 실제로 볼셰비키는 아방가르드에게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교육인민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나톨리 루나차르스키가 임명되었습니다. 루나차르스키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혁명에 이용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라리슈에서 샤갈과 함께 거주하며 친분을 쌓았던 루나차르스키는 샤갈을 페트로그라드 문화부 미술 담당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샤갈에게 소련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샤갈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벨라가 말렸습니다. 관리가 되면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샤갈 부부는 1917년 11월 비텝스크로 돌아와서 한동안 벨라 부모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샤갈은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이 기간 샤갈은 연인들이 행복하게 하늘을 맴도는 획기적인 3부작을 그렸습니다. 술잔을 든 이중초상, 산책, 도시의 하늘에서입니다. 술잔을 든 이중초상에서 주인공들은 이제 막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위에서에서 그들은 이미 도시 위를 날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여전히 피카소와 마티스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샤갈의 추상화로 나아가고 있음이 분명하죠. 분위기 파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산책해 보실까요? 대부분의 샤갈 그림처럼 산책은 은유적입니다. 하늘을 나는 모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힘든 지상에서의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혁명이 만들어줄 새 시대로의 지향을 뜻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샤갈은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사물을 보고 화폭에 옮겼습니다. 조각난 풍경과 인물, 가축들과 대화하는 사람, 원근감을 무시한 인물과 배경의 배치, 무엇보다 하늘을 나는 사람은 정말 유치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샤갈을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유치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의 두루미보다 손안의 박새가 낫다. 샤갈은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 속담을 갖고 놉니다. 남자는 샤갈 자신입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박새 한 마리를 낚아챘습니다. 그 손으로 새를 단단히 쥐고 다른 손으로는 하늘로 치솟는 벨라를 붙잡고 있습니다. 벨라는 두루미입니다. 그는 손안의 새와 하늘의 학 모두를 취한 것이죠. 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늘 안타까워해야 하나?
둘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일까? 샤갈은 나름의 멋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일석이조라는 한국 속담으로 바꾸어버린 셈이네요. 비텝스크는 그림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주제이기도 합니다. 샤갈은 자신의 고향에 대해 많은 그림과 글을 남겼습니다. 이 시기 샤갈의 그림처럼 산책은 비텝스크에서의 삶을 반영합니다. 옅은 분홍색 예수 변모 교회는 부모님 집 화가의 방 창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풀을 뜯고 있는 말들도 비텝스크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샤갈은 비텝스크를 떠나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그림은 늘 비텝스크였습니다. 비텝스크의 목조가옥, 벽돌집, 성당, 소와 닭과 말 같은 짐승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샤갈은 정신적으로 하나였던 것이죠. 작가는 그림에서 두 가지 힘의 조화를 묘사했습니다. 샤갈 자신이 발을 디디고 있는 땅과 그의 안에 벨라가 치솟아오르는 하늘입니다. 그림을 땅과 하늘로 구분한 것은 기독교 도상학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성화와는 달리 이 캔버스의 분위기는 엄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커스 묘기 같은 동작으로 발랄하게 묘사했습니다. 또한 산책은 춤투의 공간 분할, 구도, 단순한 색상을 연상케 합니다. 와인과 술잔이 놓인 붉은 무늬천은 붉은 방의 벽과 식탁 장식을 떠올리게 하네요. 마티스처럼 샤갈은 순수한 붉은색, 녹색, 검은색, 파란색 네 가지 색상만으로 이 세상의 조화를 표현하였습니다. 3부작의 모티브는 중력에 대한 승리, 사람들의 자유로운 비행입니다. 1910년 초중반에 등장하는 비행은 감상자들에게 익숙한 것과의 결별, 즉 낯선 것에 대한 경험을 위해 썼다면 산책에서는 성취된 자유와 행복에 대한 은유로 사용했습니다. 혁명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샤갈은 혁명이 자유를 가져다주고 개인 생활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3부작의 비행은 끝나고 각기 다른 곳에 착륙했습니다. 도시 위에서는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에 안착했습니다. 1973년 소련 방문 시 노년의 샤갈은 이 그림 보기를 원했고 오랫동안 캔버스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술잔을 든 이중 초상은 뽕피두 센터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산책은 러시아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산책은 지금도 자주 비행을 합니다. 가끔은 스페인 말라가의 러시아 박물관 분관에 전시되기도 하고 다른 도시로 출장을 떠나곤 하기 때문이죠. 러시아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볼 수 있으면 행운인 셈입니다. 언젠가 샤갈과 함께 산책하며 1917년 샤갈이 가졌던 희망과 기쁨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